예, 반갑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4단원 기체의 성질 네 번째 시간,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입니다.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면 무한히 날아가는 게 아니라 풍선이 점점 커지다가 그 자리에서 터져버리고 맙니다. 왜 풍선은 하늘로 올라갈수록 커지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상에 있던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면 크기가 이렇게 커져 버리게 됩니다. 자, 지상과 하늘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하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상에는 이렇게 공기 입자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반해서 하늘에는 공기 입자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차이 때문에 풍선의 크기 차이가 생깁니다. 왜? 그러면 바깥에 있는 공기의 수가 풍선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풍선인데 풍선 안에는 역시 공기 입자들이 풍선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풍선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풍선을 이렇게 바깥으로 크게 만들려는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죠. 하지만 안에 있는 공기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공기들도 바깥에서 풍선의 충격을 역시 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안쪽에 있는 공기와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서로 풍선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안쪽에 있는 공기는 풍선을 커지게 하려고 하고 바깥쪽에 있는 공기는 풍선을 작아지게 하려고 하는 힘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둘 사이에 힘이 똑같을 때는 풍선의 크기가 일정하다가 바깥에 공기수가 작아지게 되면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 또한 줄어들게 되면서 풍선이 이렇게 커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공기를 미는 힘은 그대로인데 바깥의 힘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풍선은 점점 밀려나서 크기가 커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즉,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바깥의 압력이 작아지게 되면 부피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압력이 작아지니 부피는 커진다. 반대죠.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대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런 통을 이런 뚜껑으로 막은 후에 안에는 공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 공기가 차지하는 이 빨간색 네모 안에 공기가 차지하는 이 공간을 공기의 부피라고 표현합니다. 공기의 부피의 단위는 리터 혹은 더 작은 단위로 밀리리터라는 단위를 쓰곤 합니다. 자, 만약 이 공기가 차지한 이 공간의 부피가 60ml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60ml라는 얘기는 이 공기가 이 공간을 운동할 때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이 바로 60ml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공기는 계속 이 벽을 쳐서 이 뚜껑을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압력을 줄 것입니다. 나오지 못하게. 이때 이 압력이 1기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압은 기체의 압력의 줄임말입니다. 즉, 1기압의 힘으로 공기의 부피가 60ml가 되도록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누르는 힘을 더 강하게 하여서 2기압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누르는 힘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 뚜껑을 더 이렇게 깊숙이 누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쪽에 공기가 차지하는 부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위에서 큰 압력으로 눌렀기 때문에 공기의 부피는 30ml로 줄어버렸습니다. 자, 공기의 부피는 줄었지만 안에 있는 공기의 수는 변하지 않고 역시 여전히 이 30ml라는 좁은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압력에 따른 부피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압력이 2배로 커지니까 부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피는 절반으로 2분의 1로 줄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게 됩니다.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압력이 부피와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반비례가 무엇입니까?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는 것을 반비례라고 하죠. 자, 여기 세 가지 통이 있는데 첫 번째 통에는 공기의 부피가 이 정도고 누르는 압력이 1기압입니다. 부피는 60ml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은 2기압 30ml, 세 번째 통은 3기압 20ml라고 해보겠습니다.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니까
부피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알 수 있는 것은 압력이 2배 증가하면 부피는 2배 줄어들고 압력이 3배 증가하면 부피는 3배 줄어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압력을 줄여서 영어 P라고도 표현하고 부피를 V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PV로 모두 바꾼 다음에 이것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세로축은 부피를 두고 가로축은 압력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압력은 첫 번째 칸이 1기압, 2기압, 3기압, 4기압, 5기압 이렇게 표시를 하고 세로축은 위에서 아래쪽부터 10, 20, 30, 40, 50ml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1기압일 때 60ml니까 1기압일 때 60이면 저 위에 있겠죠. 60ml니까 여기가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기압에 30ml니까 2기압일 때 30ml 바로 여기 부분이 되겠죠. 3기압일 때 20ml니까 3기압일 때 20ml 여기가 되겠죠. 이것을 쭉 이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반비례 그래프인 것이죠. 즉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는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왜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들까요? 자, 여기 공기가 운동하고 있고 압력을 바깥에서 누르고 있지만 공기 역시 안쪽에서 바깥으로 똑같은 힘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압력이 똑같으니까 크기가 변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 압력을 강하게 해서 깊숙이 눌러주게 되면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피가 감소를 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공기들은 공간이 넓을 때보다 좁을 때 더 벽에 많이 부딪혀 버리게 됩니다. 즉 벽에 많이 부딪힌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즉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고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합니까? 그렇죠. 안쪽에서 작용하는 압력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감소하니 압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압력을 증가시켜 부피를 감소하게 한다는 것은 부피를 감소하게 되면 안쪽 공기의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안쪽에 있는 입자들의 압력 역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